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3D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권성진 기자, 김종훈 기자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성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MZ 세대 기자들과 이 두 분들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돈 얘기하니까 너무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좋은 금융 상품을 나라에서 내놨어요. 그 청년 희망 적금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청년 희망 적금이 무엇인지를 좀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청년 희망 적금을 실제로 가입을 해보는 어떤 그런 경험담을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청년 희망 적금 일단 간단하게 이게 어떤 상품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청년 희망 적금은 청년이 매월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하고 약 1,30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에 드는 적금인 거죠? 예,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 있나요? 예,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18세부터 34세, 이른바 청년입니다. 그리고 한도는 최대 매월 50만 원, 그리고 만기는 2년, 소득은 최대 3,6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좀 명확해요, 그렇죠? 예. 그 나이를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이제 알아볼 거고 그리고 한도가 최대 매달 50만 원.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600만 원 그리고 2년. 그러니까 총 1,200만 원까지 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런 상품인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도 하잖아요. 혜택은 1,200만 원을 적금하게 되면 네,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이 붙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가 62만 5천 원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1,298만 5천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은행에 따라서 금리가 더 붙어서 1,300만 원을 넘게 수령 가능한 곳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00만 원을 적금을 가입을 하면 정부에서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은행별 금리는 또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은행별로 다르지만 금리로 따지게 되면 10%에 가까워서 실제 상품으로는 찾기 어려운 수준의 매우 합리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전. 네. 예. 하지만 여기서 장점은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번 상품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동일하게 수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경제지에 재직하기도 하지만 뭐 당연히 기자 생활하면서 경제부 금융 쪽 파트를 좀 하면서 이렇게 배운 건데 그 세전 금리를 주고 그다음 저축 장려금까지 준다는 건 이거는 지금 저금리 시대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아예 상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득도 그 제한선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총 급여 기준으로 3,600만 원부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4대 보험,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으로 264만 원 이하 노동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나도 고소득자로 포함되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내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소득 기준이라는 게 이제 2011년 1년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세금 체계라든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금 체계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세청에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예. 예. 2월에서 6월에 가입하면 2020년 소득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고 7월부터 가입하면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 노동자도 그러면 가입이 가능한가요? 예, 제가 은행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엔 조건이 붙는데 국세청에 그 자신의 소득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상품 가입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인 21일 월요일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이제 혼란을 예상해서 다음 주에는 오부제로 진행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21일에는 91년생, 96년생,
01년생이 참여할 수 있고 다음 주 화요일은 87년생, 92년생, 97년생, 02년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이 가입할 수 있고 목요일은 89년, 94년, 99년생, 금요일은 90년생, 95년생, 00년생 이렇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다음 주 일주일 동안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올 말까지 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여기에도 유의할 점이 있는 게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가입할 수 없다고 은행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뭐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겠네요. 그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은행별로 미리 보기 서비스 제공된다고 하던데 그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미리 보기 서비스를 하면은 가입할 때 조금 더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인지 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미리 보기를 할 때도 유의할 점이 있는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제공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그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면으로만 해야 되는지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 적금 상품은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을 꼭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은행을 꼭 갈 필요 없이 해당 은행의 어플을 설치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좀 차이가 좀 있을 텐데 그 차이는 어떻게 돼요? 예, 은행마다 뭐 1% 혹은 뭐 0.5% 수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일단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은 국민은행이고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실제 이자율이 10.49%, 그 다음 기업은행이 연 10.38%, 그 다음 신한하나우리은행 순서입니다. 그 외의 은행들은 연 9.90%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이 일반 시중은행 11개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은행은 다 되고요. 그리고 이 금리라는 게 또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방송할 때 이 금리가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다음 주에도 한번 요거는 비교하는 표를 그때는 좀 자세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당시에 소득이 있었는데 올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1년 소득만 국세청 신고를 통해서 잡힌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가입을 해서 올해 납입을 했어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됐다. 직장 다니다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부분 역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만기까지 계속 그냥 갈 수 있다는 네,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2021년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예, 맞습니다. 그 소득세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거 기준인 거군요. 올해는 전혀 그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갑자기 올해 소득이 갑자기 확 늘었어. 아니면 적금 가입한 2년 동안 갑자기 3,600만 원 이상이 됐어. 그래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에 따른 제한도 없습니다. 단순히 연령 그리고 소득 3,600만 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 18세부터 34세 이하 그리고 연 2021년 과세 기간 기준으로 3,600만 원 이하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거군요. 그 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 가입 중인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상 없이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뭐 내일 채용 공채 그리고 각종 청년 우대 상품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면 11개 은행 중에 1개의 상품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 관련 금융 상품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청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종의 매칭형 뭐 예를 들어서 얼마를 저축을 하면 뭐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과는 중복돼도 전혀 상관없다.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청년 희망 적금에 관한 대략적인 그 개요를 좀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오늘 1편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직접 한번 우리 가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입의 어떤 그런 경험담 같은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뭐니 해도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19가 제일 큰 이슈죠. 김슬기 기자가 윤석열 후보 전담 마크를 하러 지금 출장을 가 있고요. 우리 또 오래간만에 김정은 기자는 이재명 캠프 쪽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대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이었죠. 15일이. 이재명 후보는 경부선을 탔어요. 경부선 상행선을 탔다고 그러던데 상행선이 뭐예요?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첫날 15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서울을 차례로 올라갔다고 해서 경부선 상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후보가 부산을 첫 방문으로 삼은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민주당이 50% 이상 득표를 목표로 내건 부산, 울산, 경남 지지를 호소함과 동시에 한국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현장에서 위기를 극복할 유능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산항 앞 즉석 연설에서 부산은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도 그리고 또 대구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도 좀 굉장히 눈에 띄던데요. 이 후보가 부산 부전역역 앞에서는 통합 정부를 강조하면서 좋은 정책이라면 연원을 따지지 않고 홍준표 정책이라도 박정희 정책이라도 다 가졌다 쓰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대구에서는 저는 좋은 정책이면 좌우파 가리지 않고 김대중 박정희 대통령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썼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마무리 유세에는 누가 참석했나요? 오후 7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앞 연설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날 광주, 전주, 대구에서 각각 유세를 벌였고 이낙연 상임총괄 선대위원장, 정세균 상임고문,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 등이 이 후보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만으로 평생 잊지 못할 영광이라며 죽으림을 다해 3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 15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김정훈 기자 이제 뭐 아직 그 정치부 기자 경력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기자하면서 대선을 치르는 건데 일단 민주당이 선거 분위기 어떤지 이렇게 좀 파악이 돼요? 민주당이 사실 정권 교체 여론 때문에 사실 선거에서 졌다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최근 근데 윤석열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 이후에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구도로 가서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는 전략이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 인터뷰라는 게 그거죠.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앞서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을 하면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라고 대답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자 대구와 호남에서 목표 득표율은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의 경우는 대구에서 30%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20%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청년희망 적금 관련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 저희가 준비를 할 테니까요. 혹시 댓글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우리 권성진 기자가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주문 생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3D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